국토부 장관님, 네. 도시재생사업이요. 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이렇게 사업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4대 목표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두 번째 도시 활력 회복, 세 번째 일자리 창출, 네 번째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이 4대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전국에 265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연계성과 종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자부의 스마트 산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산단 대개조 사업이죠. 네.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혁신 인력 양성 사업도 있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조성 사업도. 근데 이게 산단 대개조 사업이 실제로 산단 재생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사업이 결국은 주변 지역에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 사업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위에서 생활 SOC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그 안에 보면 청년주택 건설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네. 또 복지부에서도 주거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들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어떻게 연계하고 종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도시의 정비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사업과 일맥상통한 것이고요.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하는 산업단지에 있어서 그 입주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양 부처가 MOU를 맺고 현장에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사업 같은 경우도 LH하고 또 저희 부하고 또 복지부하고 함께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황희연 LH 연구원장이 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부 부처별 칸막이 현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네네. 이것이 이 사업의 성공과 직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이제 여러 부처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네. 기초지자체는 보면은 사업을 따는 것이 목표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종합하고 설계하는 기능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중앙부처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 간 논의기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는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네.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좀 더 맞추면서 지역 거점 도시 활성화라는 이런 중심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기반형 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적
거점들을 살려나가는 위해서 만들어낸 도시재생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시즌2를 하면서 혁신지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경제기반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혁신지구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지역의 재생 사업이 경제적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이 실제 지금껏 선정된 총 사례 수에 비하면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숫자가 매우 적지요. 네,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제 기반형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일반 그 단순한 도시 재생에 비해서 많은 기획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자본의 투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이것들을 끌어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제한형으로 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기로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 올해 사업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거점 도시 육성과 연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전략 수립까지도 연계되는 방향으로 네네.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1년에 100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뭐 친인척이나 선거에서 도와준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매입해서 돈잔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이것이 돈을 들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집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그 주민 주도성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 참여와 주도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사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도시 재생 사업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선정되고 나서 주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기 이전에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생이 이제 다른 도시 재개발 사업과 다른 점은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주도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재생 도시재생 센터라든가 도시재생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